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어제는 1년 만에 외출을 해서 라운딩을 하면서 갑자기 많이 걷고 휘둘고 했더니만은 잘 치지도 못하는 운동을 힘을 써가지고 했더니만은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었습니다. 미드저니에 저는 거짓말을 하거나 어그로를 잘 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럴이나 이런 거를 마케팅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아쉽습니다만은 진짜 이 미드저니를 플럭스가 나와서 잘 사용을 하지만은 저는 종합적인 부분에서 미드저니를 아직까지도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학적인 측면, 편집 툴,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미드저니의 대박 소식을 여러분들께 정확한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개인화 모델의 프로필 기능이 들어와서 퍼스널리제이션 프로필 기능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선호도, 스타일 및 작업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내가 이제 생성하는 내용들도 스타일의 선호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슈퍼 스타일 무드보드가 들어옵니다. 미드저니의 혁신적인 슈퍼 스타일 무드보드 기능은 사용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영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무드보드라는 게 어떤 기능인지에 대한 것은 상세히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플럭스 1.1로 만든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능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모델의 개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퍼스널리제이션 프로필 도입은 사용자는 곧 여러 프로필을 생성해서 맞춤형 개인화 작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 개인화 모델에서 이렇게 미학을 평가를 하죠. 미학을 평가를 하시면은 단 3장만 평가를 하셔도 개인화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하나, 둘, 요거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니까 넘어가고요.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션으로 가서 제가 개인화 모델을 끄고 켜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끄고 똑같은 이 부분을 해서 개인화 모델이 여기 없죠. 개인화 모델이 없는데 다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께 참조 모드를 다 없애고 그리고 엔터를 치보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션에서 개인화 모델이 생성이 되고 있죠. 지금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화 모델은 여러분들이 3장만 지금 현재는 평가해도 개인화 모델을 따로따로 생성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슈퍼 스타일 무드보드가 들어옵니다. 무드보드는 사용자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지금은 한 장만 이미지가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편집 기능들, 편집 툴이라고 하는 포토샵이나 다양한 편집 툴처럼 대규모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미지 세트에 대한 종합적인 스타일 참조를 생성할 수 있는 도구로 프로젝트 스타일을 무드보드 참조와 일치시키려는 사용자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미니맥스 영상이 젠3보다도 낫다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을 때 비난하시는 분이 제법 있었어요. 클링보다 미니맥스가 더 낫다고 무료니까 많이 사용해 보시라고 공짜일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싫다는 분이 꽤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미니맥스가 1위죠. 젠3보다도 평가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빠른 동작에서 왜곡 현상이 가장 적은 게 미니맥스 동영상 생성기예요. 슈퍼스타일 무드보드와 다른 이미지 편집기의 무드보드의 활용 비교인데요. 이 슈퍼스타일 무드보드의 기능은 여러 이미지를 화면처럼 업로드해서 대규모 이미지 세트에 대한 스타일 참조를 종합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만 참조하는 게 아니라 컬러 팔레트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색상을 조화롭게 이미지 전체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적용을.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러 장 올려서 종합적인 스타일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기존 이미지 편집기에서의 무드보드 활용.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지 편집기 포토샵이나 캔버에서 무드보드는 주로 창작 과정 중 영감과 스타일 참조를 위한 시각적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차이점은 슈퍼 스타일 무드보드는 AI를 이용해서 무드보드 스타일을 프로젝트 이미지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훨씬 더 미학적으로 전문적인 미학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AI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고퀄리티의 무드보드를 활용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력 및 편의성 비교예요. 슈퍼스타일 무드보드의 장점은 사용자의 창의력을 정진시키고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스타일을 참조해서 특히나 지금 플럭스가 선명도나 화질에서는 미드저니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저도 썸네일에 사용하고 자주 사용합니다만 미학적인 부분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저는 미드저니가 압권이라고 압도적으로 1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플루언서들도 플럭스로 쓰더라도 배경 이미지는 다 미드저니로 써서 동영상도 만들고 다른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편집기의 한계는 무드보드가 단순한 시각적인 참고 역할에 거쳐서 사용자가 일일이 스타일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 미드저니에서는 그러한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소위 말하는 시각적인 스킬이나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저 같은 아재라도 창의력이 높은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퍼스널라이즈 탭인데요. 스타일화와 인구 통계학적 조사를 했었죠. 미드저니에서 그 프로필을 관리하는 중앙 허브로 사용이 되고 티치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탭이 뭐냐면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teach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 및 피드백, 이런 것은 커뮤니티를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기능 투표 시스템 도입을 하고 사전 잡지를 배포를 해서 커뮤니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치 처리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배치 8, 지금 현재는 미드저니가 4장씩 생성이 되죠. 4장씩 생성이 되는 부분을 8장씩 한꺼번에 생성을 하도록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라이즈가 지금 제로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을 1000으로 하고 또 카오스가 있죠. 이게 베리에이션인데 이름이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50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스타일라이즈도 스타일을 다르게 하는 것을 최대치로 높였고, 그리고 카오스도 50으로 최대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기보다도 다르죠. 똑같은 프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선명성도 다르고 인물의 차이도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러한 창의성을 증대시키는 게 4장에서 8장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인데 대규모 작업, 예를 들어서 슈퍼스타일 무드보드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이 현황인데요. 이제 모델 개발이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리크래프트도 나오고 레드 판다라고 하는, 그리고 플럭스 1.0에서 1.1 프로가 나오면서 더더욱 선명한 이미지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증가했죠. 그래서 미드저니가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는 부분은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V6 비디오 모델을 개발을 해서 V7에 나올 줄 알았는데 빠르고 저렴한 비용, 그리고 여기는 애니메이션 미드저니의 개발팀이 일본에 있죠. 그 일본이 워낙 애니메이션과 망가 이런 부분에 강하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미드저니의 사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가 애니메이션과 만화 쪽에 중점적으로 타겟을 세우고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영상 작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V6 비디오 모델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비디오 V7 이미지 모델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위에 있는 이 썸네일 이미지가 플럭스 1.1 프로로 감마해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V7 이미지 모델은 저해상도 단계에서 고해상도로 지금 훈련이 전환 중이며 업스케일 기능을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그니픽 이미지 업스케일이 프리픽에 인수가 됐죠. 흡수 합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스케일 기능을 더 향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스케일 기능 시장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도 거기에 대응을 하는
V7 이미지 모델을 개발 중이고 거기에 업스케일 기능까지 개선을 하는데 제가 예상하는 수준으로는 플럭스에 버금가는 수준의 이미지 모델이 V7에서 미드저니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100% 기대를 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드저니도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모델의 출시 시점은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출시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 개발과 에디트 향상인데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데 네이티브 앱과 웹 기반 솔루션 중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트에 지금 기존 에디트가 나왔는데 계층 기반의 에디트 및 확대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디스코드와 리스타츄링과 자동 마스킹 기능을 추가를 해서 사용자 친화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동 마스킹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앱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논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특정 운영 체제를 위해 개발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능과 사용자 경험이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일반적인 용어 해설입니다. 그리고 계층 기반의 에디트와 확대 기능. 계층 기반 에디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나 요소들을 개별적인 계층 포토샵처럼 편집 툴처럼 레이어로 관리하고 각각의 요소를 독립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복잡한 이미지를 보다 쉽게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제가 계속 한 2개월 전부터 포토샵이나 캔버를 버금가는 편집 기능을 도입할 거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었죠. 그런 부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확대 기능은 이미지의 세부 부분을 확대하여 작업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정밀한 편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토샵이나 캔버하고 또 피그마나 이런 툴과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의 편집 기능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동 마스킹 기능입니다. 기존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경계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들려고 불편하죠. 눕기 따기라고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인데 이 자동 마스킹의 기능이 어느 정도의 섬세함과 세밀함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자동 마스킹 기능이 나오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스킬이 적은 부족한 포토샵이나 이런 고도의 스킬이 필요한 편집 툴이 아닌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자동 마스킹을 이용하면서 배경 제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이런 편집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의 일관성 및 호환성 문제는 캐릭터 참조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비디오의 일관성과 연관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소라 기술의 근본은 2048의 이미지 생성 기술이 기초가 되어서 30프레임, 60프레임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캐릭터 참조 기능이 향상됨으로써 썸네일에서 보시듯이 이미지의 캐릭터의 일관성을 높여준다는 것은 스토리텔링과 영상의 제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일관성, 시간이 지나더라도 캐릭터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타일 코드는 중단을 하고 V7에서는 새로운 스타일 코드를 채택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스타일 코드 시스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캐릭터의 일관성 유지의 장점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캐릭터의 일관성 유지는 모든 스토리텔링과 영상, 광고, 책을 출판 모든 부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캐릭터의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스토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다수의 캐릭터를 포함한 다중 캐릭터 일관성 기능도 도입이 된다고 한 2개월 전부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을 복잡한 서사 구조를, 이야기 구조를 간편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썸네일에서 그런 거를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캐릭터 설정을 반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이 참조를 통해서 자동으로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제작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여러분의 노동력 소비를 막아주는,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창의성 증대 효과,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캐릭터들을 쉽게 조합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더 창의적인 서사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슈퍼스타일 무드보드의 기능은, 무드보드라는 것은 여러 이미지, 텍스트, 색상 등을 모아서 프로젝트의 창작 방향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인데요.
있고요. 다른 툴에서는 무드보다는 아이디를 정리하고 프로젝트의 스타일과 테마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데, 포토샵에서도 무드보드를 개별 레이어로 구성하여 각 이미지를 자유롭게 편집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캔버에서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무드보드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비디자이너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슈퍼스타일 무드보드 기능의 도입을 앞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중 이미지 업로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중 여러 가지 한 개의 이미지가 아니라 배경의 이미지, 인물의 이미지, 또는 미학적 관련되는 이미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올려서 종합적으로 참조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툴에서는 이미지 편집기에서는 다중 이미지를 수동으로 배치하여 무드보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지를 일일이 업로드하고 배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슈퍼스타일 무드보드에서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 번에 업로드하고 자동으로 스타일 참조를 생성함으로써 사용자가 빠르고 쉽게 원하는 스타일을 정의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적 감각이 틀려서 미적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신만의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분들은 잘 하시겠지만은, 저 같은 아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떤 이미지를 올려서 조합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이 이미지를 올려서 정말로 젊은 세대들이 또는 구매자들이 좋아하는 광고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의 미드저니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미학 스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전문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개인화 탭 통합, 무드보드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쉽게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준다는데, 이 부분은 무드보드의 활용의 장점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 썸네일로 참조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일 무드보드의 기능 및 창의력, 편의성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반복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영상을 스탑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편의성의 향상, 이거 똑같은 내용이고요. 사용자 맞춤형 접근.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참조 사항이고요. 오늘 이렇게 미드저니가 슈퍼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조만간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 V6의 비디오 기능, 또 슈퍼 스타일 무드보드, 또 V7 모델 등을 아마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학수고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소식, 유익한 콘텐츠,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